아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지금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법을 잘 지키시는군요. 뭐 특별히 법을 위반해서 벌금 내거나 한 적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 상임위 앞에서 언론 노조원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혹시 두 분이 지시하신가요? 하셨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앞에서 구호 외치고 이 이진숙 후보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오늘 청문회 열리기 전에. 항의의 뜻을 표시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근데 국회 경내나 혹은 국회 앞 100m 거리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돼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그냥 법 좀 어기면 어때? 이런 생각이었습니까? 뭐 저희가 법을 어긴 게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겠습니다. 예,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라도 어쨌든 간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장애 의원님, 아까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진숙 후보자가 길이 막혀서 못 들어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러니까 의원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허위 사실? 여기 참고인. 난 더릉 참고. 참고인. 이호찬 참고인. 네. 굉장히 무례하게 지금 하는 거 네, 아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있을 때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은 좀 상가해 주십시오. 모욕적인 발언은 본인이 먼저 해놓고 무슨 말씀을. 자, 5월 24일자인가요? 언론 노조 성명에 보수 계멸 운운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언론 노조는 보수 그러면 싫어하는군요. 그 성명을 좀 똑바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윤석열 정권이 그런 식의 성명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제가 기억나서 그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는 보수라서 저희가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 정권이 탄생할 수 있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 보수가 이런 식으로 언론 장악하고 언론 탄압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만. 전 세계 어느 언론 노조가 방송을 장악합니까? 아까 방송법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게 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방송 장악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때는 왜 그렇게 조용했어요? 언론노조는 조용한 적 없습니다. 방송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2차례나 점거를 했고 성명을 수십 차례 냈고 민주당 정부가 언론중재법 추진할 때 언론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목이 터지도록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방송 장악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는 문재인 정부가 뭘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2017년 파업과 관련해서 여기서 불법 파업이니 하는 허위 사실들을 자꾸 유포하시는데 당시 KBS의 파업은 양대 노조 과반 이상이 동의한 합법적인 파업이고 KBS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습니다. 됐고 KBS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게 고대영 사장 해임 무효 소송에서 재판 그렇게 법원 아까 말씀하시던데 재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네. 언론 노조 파업은 불법 그러면 파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저에게 책임을 물으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도 안 지키는데 책임 묻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주장을 노동조합에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윤창현 씨. 제가 씁니까? 윤창현 씨, 지금 참고인이라고 의원한테 이렇게 막말하도 되는 거예요? 예의를 좀 지켜요.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2012년 171 파업. 이호찬 씨. 네. 그만하고 들어가요, 두 분 다. 뭐예요, 이거? 네, 들어가십시오. 아니, 어이가 없네. 자,
임응수 변호사 나와주세요. 네. 그 PPT 노조 가입 그 한번 띄워봅시다. 지금 언론노조위원장하고 언론노조 MBC 본부장의 태도로 봐서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해라 뭐 이런 건데 이 MBC 언론노조가 MBC 언론노조 특히 MBC 언론노조를 보면은 보직자에게 앞에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는데 노조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과연 노동조합의 자격이 있나 이런 문제가 떠오르는데 우리 제3노조 소송을 주로 전담하신 임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문제가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문화방송에서 보직을 맡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그 공정한 이런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조를 탈퇴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보직자도 노조원 자격은 이제 부여하되 이제 회비만 이제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규정 노동 그 규약을 바꿨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뭐 노용 방송이다라는 어떤 의혹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법 제2조를 보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 담당자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네, 자기들의 목적을 자기들과 성향이 같은, 정치 집단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주로 이 지금 언론 노조가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 이거 친민주당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특히 2012년도에는 통합진보당하고 정책협약서를 체결해요. 이런 성향을 뚜렷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경영자와 노조, 그러니까 교수업 대표 노조가 사실상 한 몸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2017년 이후에 이제 이러저러한 불이익, 괴롭힘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이제 그 MBC 내의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1노조 소속이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노조 소속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도 확인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윤창현 위원장이나 유호찬 위원장의 태도로 봐서는 뭐 소수 노조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 더 남았으니까. 또 남았죠? 더 하세요. 네, 최승호 사장님 나와주실래요? (2017년 5월 31일) UHD 개국식 혹시 개국 행사 기억하십니까? 그때 김장겸 사장님 뵀던 그 행사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소속이 어디셨습니까? 우리 최 사장님은? 저는 그때 뭐 해고자였죠. 뉴스타파 예.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소속은 제 직장은 뉴스타파였고 제가 이제 김재철 사장님과 이진수 그때 후보자님한테 해고가 당해가지고 해고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인터뷰를 강제로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욕설을 제가 욕설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예, 추가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추가 질의하시고요.